자, 안녕하십니까. 특별 초대석 안보 전문가, 한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안보 전문가라는 분들을 많이 봐도요. 그거는 이 해바라기 전문가지 안보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이 방금 속보인데 예, 미국에서 예.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예, 단계적 비핵화를 김정은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예. 거부감을 예. 간접적으로 표명을 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북중 정상회담 평가를 예. 우리는 빠른 미북 회담을 원하지만은 북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나마 진위는 모르겠지만 나오겠다고 협상에 한 것도 우리의 압박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 비핵화 원칙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북한이 단계적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합한 종류의 회담을 하지 아무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이 지금 북미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야는 이야기가 예비 접촉 과정에서 터져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 같아요? 미국이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보고 하는 중국 보고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간사한 짓을 해가 남 잔치하기 전에 코부터 풀어놓느냐. 이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야. 왜 김정은, 어쨌든 김정은이가 단계적 비핵화란 얘기를 정용 실장이 3월 9일 날 백화점이란다. 백악관에 들고 들어올 때는 그 용어는 안 썼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초친 거 아니냐. 네가 김정은이 중간에 이어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이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뜻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국이 이딴 식으로 한다면 가만 안 참겠다는 뜻도 있고 북한에게 이런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려면 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나는 이런 말을 한국 측을 통해 들은 적도 없고 나는 이런 단계적 비핵화 하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니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 얘기하려고 시간 쓸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와가 날 만나려면은 확실한 각오를 하고 와라. 단계적 같은 소리 아니라 말 그대로 리비아식으로 리비아는 1년 10개월 만에 했는데 내 시간 더 줄게. 2년 만에 너희들 있는 핵물질, 핵무기, 핵 관련 원료 전부 다 이 패키지 만들어 가지고 미국 땅에 갖다 놔놓고 난 뒤에 돈 돌라 소리 해라. 제재 대북 제재 완화 풀어 돌라 해라. 그럼 내 해주겠다. 이 메시지를 다음부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미북 대화를 수락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중국 가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장난을 친 뭐 행동도 행동, 약속 대 약속 그러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또 들고 노느냐. 듣기 싫다 이거. 오바마 때 속여먹은 클린턴 때 속여먹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내주 초쯤에 이번 주말까지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폼페이오나 이제 볼턴이 지금 청문회 과정이나 뭐 지금 준비 과정에 있지만은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공식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 주 초에 미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40% 이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 90%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률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먼저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백악관 안보실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만 있나. 그러니까 볼턴은 4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아직은 임명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출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폼페이오보다 뭐 10배로 더 목소리가 더 강경한 이제 볼턴이 나서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히 그냥 안 될 거다라는 가능성은 좀 적게 점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어떤
어떤 형태라도 일단은 김정은을 한번 만나는 데 더 초점을 두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은 만나가 따끔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달할 시간을 지금 당장 결심을 해가지고 이런 식이면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 왜 주느냐, 언제까지 주느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앉아서도 한국이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때 결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미국이 당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예. 회담 자체가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더 매우 높다고. 예, 더 높아졌죠. 더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한국이 자기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라는 저도 거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명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비핵화가 안 된다는 예, 예.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런데 누가 이거를 판을 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이제 떠넘기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이쪽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덤태기를 쓰는 거죠. 미국이 한국이 북한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고 그걸 갖고 이제 미국은 한국이 말을 잘못 전달한 제 우리는 너네 비핵화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북경에 가서 하는 말에 비핵화 같으면 애초에 우리는 5월 달에 회담도 한다고 안 했다. 이제 그 문제, 말 잘못 전달한 제하고 너네들이 이 와중에도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같이 하는 쪽으로 건방진 놈들 새끼들 내가 언제 종전선언을 같이 한다고 해서 내 허락도 안 받고 저들이 남북미 셋 같이 앉아서 종전선언을 한다. 말이 되느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참았던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네네. 4월 이제 회담 끝나면 네네. 미국이 나올 거라 보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미국 쪽에서 북한 쪽에 예. 어떤 형태로든 예비 회담을 하지 않고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 불구 대천의 원수 두 사람이 바로 만나서 회담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의 의제와 서로의 알고 싶은 범위에 대해서 예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볼턴이 지휘를 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볼턴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스타일로 보면 이걸 갖다가 안고 계속 예비 회담을 갈 거냐? 네. 안 그러면 이제 매우 강한 조건을 북한한테 예비 접촉에서 이 요구를 해서 나중에 이제 깨는 거는 한 5월달 회담 직전에 깨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정체, 비핵화의 정체를 파헤쳐서 세계에 알리는 쪽에 그리고 중국의 의도를 알리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앞으로 전략이지 않겠냐 이래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식이라면 지금 북한에서 좀 경수로 하나 돌리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 지금 용량이 연간 한 20kg 정도의 플루토늄 축적할 수 있다. 20kg 같으면 핵탄을 최소한 한 3개 내지 4개는 만들거든요. 미국은 뭐 바로 딴 얘기를 안 하고 도리어 이걸 걸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단계적 비핵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하자고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놔놓고도 이걸 돌린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를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정상회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실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국엔 하나의 동시에 명분으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 제재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북한이 매달리면서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하는 데는 못 때리잖아요. 때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들이 정말 우리가 의심해온 대로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동맹국으로 믿었던 한국이 제대로 딴 건 다 치우고 우체부 배달부 역할만 제대로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우체부가 아니라 강교하게 연극의 시나리오까지 다 바꿔가지고 뭐 춘향이를 향다이를 만들든지 향다이를 이도령으로 바꿔가지고 와가 우리한테 보고를 해가 나는 그게 그래도 맞는 연극 시나리오인 줄 알았더니 너 둘이 똑같아. 남쪽 북쪽 똑같아. 짜가지고 내한테 와가 이 짓을 해? 이제 FTA 뭐 요번에 우리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뭐 협상 잘했다 하는데 웃기게 잘했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경제를 더 어렵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보다 더 어렵게 이 시간 현재 또 그것도 난리 나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FTA와 환율 연계가 없었다고 또 잡아떼는 모양이에요. 사이드 그 어그리먼트에 붙어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 정부가 돌아가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을 청와대도요. 뭐를 하나 발표를 하고는 2번 내지 3번 번복하거나 거기에 다시 재설명을 하거나 무슨 다시 수정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가 미국에 강력 항의했다고 한국 신문에는 지금 알려 있어요. 왜 강력 항의만 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합의를 부속 문서까지 만들었을 건데 그 부속 문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강력 항의하면 저거가 그렇게 합의해 줘 놓고 그럼요. 강력 항의한다고 한국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까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입니다. 누가 하든가 북한이 하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잔머리 굴리는 거. 그 북한에서 소총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김정은한테 최고 큰 죄가 뭐냐? 잔대가리 굴리는 거예요. 잔대가리 굴리는 소총명 하면 이거 고사포로 날리는 거예요. 그냥 권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큰 대가리를 고사포로 굴려요. 사람 쏘면 어떻게 돼요? 고사포는 사람 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쏘는 거. 고사포로 사람 쏘면 뼈가루도 안 남아요. 이 소총명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네. 참 빽가루도 안 남을 짓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악담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문 정권이 이제 4월 달 요즘 참 힘 빠지겠어요. 그건 좀 재미가 있어야 할 건데. 뭐 힘 빠져요. 그래도 뭐 여당이 뭐 잘한다고 난리를 치고 개헌도 뭐 국무위원들한테 갖다 주기 40분 만에 심의했다고 끝내는 내가 그래서 좀비 국무위원들 전부 사표내라고. 아, 원래 그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품목들이 장난이 영혼은 있더라고요. 진작에 다 팔아먹었고. 자, 근데 지금 조용한 게 문정인이가 요즘 한 며칠 조용해요. 예? 내가 제 방송에서 한 10번을 경고해서 나중에 일 다 잘못됐을 때 당신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지고 법적 책임도 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한참 떠들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해가 이제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뭐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다 어쩌다 떠들어야 될 사람이 요즘 며칠 조용해졌어요. 이 문정인이가 조용해졌다는 거는 이제는 한마디로 자기 머리로 대충 북한테 이렇게 자기들은 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북한에 라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거가 북한한테 다 이용당했잖아요. 네. 북한은 한국을 이용해가 툭 쳐가 미국 끌어놓고 미국을 또 툭 쳐가 일본도 끌어놓고 중국도 끌어왔잖아요. 근데 저거들은 북한이 다 알고도 쏘아주는 척하는 부분에 열심히 아까 밑에서 이게 일종의 삐끼 아닙니까? 북한이 결국 지금 한국을 지금 이용한 게 보니까 삐끼. 지가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포위당하는 걸 아는데 지금은 항복 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체면도 있고 어쩌면 아직도 포위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가 이 무슨 차이 나는 클라스인가 하는 그 JTBC의 프로그램에 이슬람이 테러의 종교인가 하는 이슬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중동 전문가가 됐지? 아니, 원래 그거 자기 종교가 그 이슬람이고 문정인이 그리고 문정인이 그 미국에서 중동 정치 전공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중동 정치 전공. 그래서 이 사람이 지 종교에도 이슬람이라 돼놨어요 원래. 그 부분 몰랐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그래서 저거 보고 이게 뭔가가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열흘쯤 조용해요. 열흘 이상 조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청와대에 정식으로 임용된 자리가 아니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봐가면서 가장 필요한 적소에서 내 개인 의견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노상 둘러대니까 자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은 있죠. 그래도 지금 3월 13일 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비핵화와 전쟁 종식 네.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네네. 자, 제가 볼 때 네. 이제는 문제가 좀 생겼다는데 네. 지공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이 일이 이제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네. 미국 정상회담이 하든 안 하든 파토로 끝나고 네.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는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된 데 대해서 누구 책임인가가 이제 책임론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런 정도의 의식이 있다면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패키지로 한다는 얘기도 안 했죠. 아이, 그건 너무 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도둑놈들입니까? 아니, 그럴 정도 양심이 있다면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교수였습니다. 근데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가 뭐라는 걸 정말 모르고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한 짓이니까 그렇게 알고도 뻔뻔하게 이 짓 하는 것 같으면 일 잘못돼도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다 절대 인정 안 하죠.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이 일이 다 잘못되면 여론이 지금 올라간 만큼 쑥 빠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봐야 합니다. 여론 지금 70%라는 걸 여론조사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네, 봤습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언젠가는 모든 일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느냐를 본다면 여론이 푹 떨어지는 게 나중에 26% 되는 게 지금 26%와 같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상에 그때가 19% 돼도 79%로 발표할 거예요. 그렇게 버틸까요? 그런데 좌우간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판을 깨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아예 안 만나고 판을 깨버리는, 속였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고 판을 깨버리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정말 개과천선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현실적으로 만나서 남북 간이 좀 더 평화롭게 일단 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솔직한 소리 재래식 무기를 조금 감추고 한다든가 이런 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뭐 유엔 제재를 벗어나는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개성공단 얘기는 얹지도 말고 가장 지금 긴급한 게 이산가족 유엔의 대인도적인 차원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도 유엔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같은 뭐 만날 자랑하는 한민족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중국을 한국이 좀 만나서 진짜 우리 진심은 이런 거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때 전달할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백악관에 와서 전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양해를 충분히 구한다면은 트럼프로서는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해 볼지 몰라도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므로 일단은 우리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북한도 참 북한이 아니라 미국도 대안을 생각해서 4월 30일 이전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안 내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솔직한 거는 나도 쏘고 미국도 쏘갔다 이렇게 말을 그럼요.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옛날에 어떤 분은 나도 쏘고 중국도 쏘갔다 이거 재미를 봤잖아요. 네, 2012년 3월 12일 날 그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죽어도 안 할, 2008년이네요. 2008년 3월 12일. 그렇게 죽어도 안 할 사람이면, 예. 자, 이제 이 미국으로서는 트럼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달 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같은 유형의 인물이 가지는 거는 일단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뭐 세계적 대의, 인류사의 대의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이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네. 그걸 역으로 풀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인 A, 여인 B 나와사치 무슨 뭐 어떤 물러 특검 이야기 나와사치 또 물러간 FBI 뭐 부국장이 떠들어사치 물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고 당을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에 다 소수 정당이 되어버리면 미국에 트럼프도 남은 임기에 거의 레임덕이 와버렸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거는 네. 최대한 시간을 미국 선거 때까지 끌어가지고 네. 트럼프가 레임덕이 와버리면 네. 그럼 트럼프가 김이 빠진 마당에 네. 뭐 이제 북한 가지고 세게 몰고 가서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의 의욕을 좀 상실할 거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러 되면 재선 의지도 네. 미국은 대통령 4년마다 뽑으니까 네. 사실상 일찌감치 접으면서 네. 현상 관리만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때가 왔다 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장님 거기에서
트럼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만만치 않냐 하면은 보세요. 11월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하려면은 북한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야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네. 미사일 안 쏘야 돼. 네.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 안 만나도 소국의 목적 다 달성한 거예요. 네, 봐라 내가 이렇게 그렇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제재를 안 해도 저거들이 힘드니까 결국 안 해. 사실은 트럼프 눈치를 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돈도 지금 없고. 핵미사일 실험할 돈도 없는 거야. 돈도 정권 없고. 자체가 희청일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때 끌고 가면 트럼프로서는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로서는 11월 자기 정권을 심판받고 하원 의원 선거를 거치는 중간 선거에서 사실 작년 12월 달 마이애미 보궐선거에서도 졌죠. 원래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사실은 거기 압도적으로 계속 공화당 영역인데도 이번에 263표 차이로 민주당한테 또 졌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약에 지면 우리나라 레임덕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모든 대통령, 트럼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 2년 동안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만 쏟습니다.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자리가 6,000개예요. 이거에 사람을 제대로 자기 편의 사람을 끌어이어가지고 나라 제대로 돌아가도록 이 사람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까지 끌어가도록 풀어놓고 자기는 당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00명 자리 중에 예를 들면 국무부 장관, 국무부실 한번 봅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가 10개인데 그중에 자리 채워진 게 2개뿐이에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인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좀 인사로 치면 더 지금 엉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11월 선거에서는 사생 결단을 하고 이기지 않으면 12월부터 바로 레임덕이에요. 바로. 그러면 미국은 특히 거의 다가 중임을 하니까, 재임을 하니까 다음 남은 2년이 문제 아니라 하여튼 완전히 공화당이 이제 접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달까지 이기는데 11월 달까지 이기는 방법은 하나. 1.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미사일 안 쏠 거지? 11월 달까지 안 쏘면 내가 대북 제재 조금 풀어줄게. 요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김정은이가 11월 달까지 안 쏘고 있으면 그거는 천우신조죠. 그러니까 질질 끌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정말 황금 카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은 중국을 등에 업고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전국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뭐 군사적 제재 못하도록 그다음에 대북 제재 완화 풀어주도록 쇼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로서는 해도 잃는 게 별로 없고 안 해도 잃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면 하는 대로 또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셨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민의 51%가 북한을 미국의 최고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내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한국 대표단이 왔을 때는 비핵화 한다더니 안 하는데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북한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무슨 좀 짧은 미사일. 예. 일본 바다 앞이나 예, 일본 살짝 지나게 일본을 관통하게 한 1,500km짜리나 이런 걸 쏘면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게 좀 있을 거라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짧게 좀 쏘면 그 짧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보름에 한 번씩 쏴대면 미국은 그건 또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만약에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중거리 미사일 이하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영역 안에 여기서 중거리 미사일을 조금 넘고 ICBM까지는 이러지만 중거리 미사일 넘는 영역이 어때면 대표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괌과 하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불안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은 불안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플러스가 안 되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온 이상에 네가 일본 상공을 날라서 1,500km 노동미사일을 쏘거나 무수단 4,000km 안 되는 걸 쏘든 간에 말로만 계속 떠들 겁니다. 미국이. 까불만 죽여. 내가 한 방 때린다 했지 이 정도로 하지 실제로 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 정상회담은 좀 물 건너가거나 해도 곧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깨지면 한국이 이제 미국이 볼턴을 앞세워서 폼페이오를 앞세워서 곧바로 5월달 이후에 북한을 이제 폭격을 해서 트럼프 각하가
예. 이 모든 것을 끝장을 내줄 거다. 예.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이 학수고대하는 한국의 이 보수 또 수구 꼴통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달 넘어서 바로 폭격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조용하게 가는 게 트럼프한테는 제일 이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미국은 전쟁을 벌려갖고 전시체제로 갖고 가보면 선거에서도 국민들 지지를 받아가 당선도 되지 않겠냐. 선거를 치르는 어떤 뭐. 그거는 뭐 하고 똑같은 논리냐면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주한미군 여 보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전 세계 전쟁에 참여한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자하고 거구하고 논리가 똑같네요. 그럼요. 무기 팔아먹으면 부자 되는 것 같지만 천만만만의 말씀.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가 전쟁할 때에 무기를 갖다 대는 거로서 돈을 번 나라는 몇 나라 있죠. 일본 같은 게 대표적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 참여해서 부자 된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1차 대전 때 저가 결과론적으로는 진전쟁이 아니지만 전쟁 빚으로 해서 히틀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정말 다시 일어서기 전까지 독일 통일이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는 국가가 인류의 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단견론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파는 게 얼마예요? 기껏해야. 뭐 베트남에 그래 많이 팔아먹었다. 1조 5천억치 팔아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베트남이 아니라 대만에 팔아먹은 거. 베트남은 그거보다 좀 더 팔아먹었어요. 인도에 지금 한 13조 정도 팔아먹었어요. 대단히 엄청난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국의 무기 생산의 제일 큰 목적은 자국 방위를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에 나와서 모든 전쟁을 치르는 미국으로서 자기 무기가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생산을 할 때 예. 부가적으로 생산된 거를 좀 판단하는 그렇죠. 남는 거 어차피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예. 팔기 위해서 생산하면 팔 수도 없고 왜냐면 워낙 비싼 거니까. 예, 오히려 또 예. 자기들이 쓰고 한물 좀 강도를 팔죠. 재고 처리죠. 만약에 자기들이 쓰는 것을 예를 들면 F-22 같은 랩터 같은 게 거의 완벽한 스텔스기인데 절대로 한국에 안 팔잖아요. 예, 아무리 돈을 줘도. 저는 기술 이전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을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어떻게 산업 스파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좀 빼가갈까봐 걱정이야. 아예 팔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6월 폭격은 저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11월 달까지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가기를 트럼프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이가 만나자 한데 예스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처음에 자기한테 던질 카드가 한국이 중간에 각색해서 전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고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가지고 쪼물딱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억수로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도 또다시 계산할 거예요. 이런 뒤에서 이렇게 말이야 뭐라고 할까 뒤에서 조장하는 이 중국을 이때 한번 더 때려볼까? 북한을 때리는 것보다는 그 쪼무레기 들고 싸우는 것보다 중국에게 계속 무역 제재 관세 매기면은 말이야 저거 요번에 우리한테 보복한다고 3조를 되돌리는데 돼지. 나는 60조 빵 먹였잖아. 뭐 앞으로도 먹이는 거 간단해. 이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공격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해서 너 중간에 앉아가 제대로 말이야 중간자 역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하더니 네가 이제 간신이네. 중재자도 아니네. 차라리 우체부가 낫다. 내용 뜯어보도 안 하고 그냥 전달하는 거 낫지. 이 편지는 말입니다. 뭐 어쩌고 하는 거 내용 다 아는 것처럼 각세기가 전달해주는 네가 더 나빠. 너 앞으로 말이야 FTA도 그렇고 무역할 때도 내가 이번에 어떨지 몰라도 방위비 분담 문제도 그렇고 나 한번 너한테 본때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중매는 잘하면 뭐 양복이 한 벌이고 못하면 뺨이 세 벌. 그럼 뺨 세 대 정도만 맞고 끝나면 천만 다행이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전쟁 날 가능성은 네. 기대만큼 11월 전에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만나서 깨지든 안 만나서 깨지든 결국은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이제 오히려 이 중국이 지금 북한을 지원을 하는
예. 또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말을 하니까 예. 미국이 그걸 왜 안 들어주고 예, 그렇죠. 초장부터 판을 깨냐.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제재에 우리가 참가를 못 하겠다 하고 중국이 명- 좀 뻗댈 가능성이 그 있어요. 명분 찾으려고 지금 네, 북한 부른 거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둘이 차라리 저는 북한을 때린다면 언제냐.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난 뒤에가 도리어 가능성이 중간 요만큼 들어요.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승을 한다거나 이기거나 그럼요. 하면 야, 골치 아프단 말 자제해. 그때는 끝내보자. 그렇게 될 왜냐하면 가능성이 그때는 있다고. 민주당, 공화당끼리의 의견 분분보다 공화당이 재집권에 했으니까 밀고 나갈 힘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지금 11월 달까지 자기 운신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도 하나 해결해가지고 이 뭔가 업적을 만들자라는 욕심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걸 사실은 좀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사실이에요. 예,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뭐 일부 극좌 극우가 주장을 하듯이 그런 양상으로 정치가 이 국제 정세가 순순히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서로 5월달 말쯤 되면 네. 5월 31일쯤 되면 이제 서로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이제 막 책임을 전가하는 네. 이런 형태의 말들이 이제 풍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러면 북한이 그 이후에 네. 한국하고의 지금 이런 어떤 관계 있잖아요. 지금 예. 1월 달부터 시작된 예. 1년의 이제 이 유화, 즉 예.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예. 이제 끝나면 한국의 이용 가치가 그렇다고 한국이 지금 북한한테 당장 보이게 돈을 주기도 못하고 예. 미국을 끌어다가 붙이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이렇게 이 한마디로 이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역할도 다 됐고 별로 예. 용도가 없잖아요. 북한 입장으로 보면. 저는 1. 북한은 11월 달까지 미사일을 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겉으로 미사일 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거다. 손을 안 놓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한다, 대북 제재 완화한다는 답이 안 왔으니까. 그러나 11월 달까지 적어도 명분 축적이 필요한 알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라 하냐면 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종전선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진심 어린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네 한꺼번에 핵 폐기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게 2단계 3단계법 아니냐. 먼저 동결부터 하라면서 중단하라면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단계로 가려고 했다. 우리가 2007년 2월 13일에도 초기 단계 이행서를 만들 때 7단계에 거쳐 한다는데 그걸 대폭 2단계로 줄이는 것부터가 남쪽의 욕심인데 우리가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너 비협조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너들이 바라는 뭐 한반도 평화라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만한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그럼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황이 어떤 식으로 풀려져 가든 간에 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직간접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딴 얘기인데 참고로 하나를 얘기하면은 마카오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중국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세계 최고의 도박주의죠. 도박인데 돈 세탁소예요. 돈 세탁, 도박장이 원래 돈 세탁. 어떻게 돈을 세탁하냐? 난 처음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누가 오느냐 하면 주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몽고 국가가 내한테 난리를 치겠지만 몽고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몽고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한 몽고인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서 뭐를 사느냐 하면은 칩을 산대요. 칩을. 그 이제 마카오에 각종 카지노 호텔. 네, 칩을 사서 칩을 북쪽에게 넘겨준대요. 그 정보원이나 뭐 북쪽에 넘겨주면 북쪽이 그 칩을 가져가가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져 들어가는 채널은 다른 채널이 또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주고도 돈을 충분히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떡 듣고 내가 야 진짜 머리들 너무 좋다 정말. 이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직접 자기가 뭐 옆에서 개입했다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 2년 전에 들려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방법은 방법이에요. 뭐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바꾸려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한 부분을 북한이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도 보세요.
북한의 무역의 90%가 대중무역이고 북한 무역이 연간 한 6조 내지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북한 GNP의 한 12, 3%가 이 무역에 중국과의 무역에 의해가 사는 건데 통계적인 숫자로 중국 무역이 대중무역이 90% 줄었다 하는데 나는 이 통계를 전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석탄을 사가갈 때에 중국 대중무역의 제일 큰 부분이 석탄이에요. 석탄을 사가갈 때 1톤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했던 것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 1톤에 실질적으로 800원을 한다라고 장부에 거래를 하면서 200원을 39호실로 주면 돼. 그러면 통계상으로 어떻게 잡혀? 그러니까 대중으로 수출한 게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니, 액수가 줄어들고 뒤로는 그냥.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미국이 아무리 해상 차단을 하고 미국이 아무리 해상 차단을 뭐합니까? 공해에서 선적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해상 차단하면 해상 밀무역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과 북중간의 국경 보따리 장사 무역을 어떻게 절대 못 붙들죠. 절대 못 잡아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유엔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걸 원한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북중 회의를 하자마자 미국이 계속 되풀이하는 이틀 사이에 미국이 계속 되풀이 내놓는 거 뭐냐면 북한 지원하면 용납하고. 그럼요. 이 중국에서 이것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점잖게 말은 하지만 너 그거 하면 그냥 안 둘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제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북한을 도와주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 척 세계 질서에 협력하는 것처럼 하면서 왜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뭐냐? 중국이 지지해오던 쌍궤 전략처럼 미국이 군사적인 제재 가지고 비핵화 문제 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평화적이란 예.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중국이 쌍궤 전략을 가겠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하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중국이 무슨 얘기냐면 북한 비핵화하지 말라는 얘기 똑같아요. 왜? 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트럼프가 11월 선거를 의식하고 네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정면으로 트럼프 앞에 가로막고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가장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중국의 지금 어떤 이 저가 공산품 수출에 의한 공장이 없어진 피해를 겪고 있는 백인 노동자층을 트럼프가 집결시켜서 선거 이기겠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중간 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그게 안 높을 거니까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몰두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몇 달 더 지속시키는 부분이 그렇다고 미국이 좀 타격은 있겠지만은 크게 그렇게 당장 심하게 타격은 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하고의 협상이 결렬되면 오히려 미국이 아까도 이야기가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은 판을 키워가지고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등 이런 분쟁들을 11월 달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끌고 갈 가능성은 아주 높죠. 미국이 가진 최고의 카드죠. 최고의 카드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이 왔을 때에 중국이 끼어든 이유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제재를 하면 가만 안 있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동맹국이니까 우리 안보에 대해서 자기 안보처럼 생각하고 개입하겠다는 것처럼 똑같이 중국도 보였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의도가 없다면 그렇게 동맹을 강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 이게 중간에 끼어드는 이 개입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체면을 차리면서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 관세 보복밖에 없어요. 관세 보복하는 거예요. 관세 보복 함으로 하는 건데 중국도 사실은 작년 6월 달부터 거의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거의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에 걸쳐가 지금 계속 미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관세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둘 다 피를 흘리지만 이 문제에서 중국은 그래 우리도 전쟁으로까지 갔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하지만도 지금 당장으로 보면 피 흘리는 게 중국이 더 피를 흘릴 수 있어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1부에서는 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 오늘 이제 2부에서는 그에 따른 미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 송영선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